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그렇죠? 아니, 8월 20일이죠. 네, 제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은 21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8월 16일 날 나온 편집부, 그러니까 뭐 사설과 같은 것이죠.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명문장에다가 아주 정연한 논리로, 그리고 아주 풍부한 지식으로, 또 아주 정직한 그런 양심으로 그렇게 글을 씁니다. 미국에 이런 신문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이 있고요. 또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미국의 신문 중에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식이 짧아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수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귀는 하여튼 열려 있지 않고, 네, 아주 입은 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귀를 크게 열어놓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제목이 바이든 투 아프가니스탄,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게, 네, 그렇게 뭐 한 말과 행동입니다. 바이든이 아프간에게 한 말과 행동. 한마디로 drop dead,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drop dead. 번역을 하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게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drop dead 하면 즉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꺼져버려. 네,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최근에 한 일은 꺼져버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참 아주 그 표현이 그 전곡을 찔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용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지난 16일입니다. 전 세계 자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속히 철수하는 자신의 결정을, 진짜 얼마나 그냥 급속하게 진행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급속할수록 더 실패가 크고, 이런 자신의 결정 혹은 혼돈되고 무능한 방법으로 철수가 시행되도록 만든 자신의 결정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대실패다. 네, 진짜 혼돈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지하는 세력인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는 후퇴에 대해서 단호하고, 네, 지금 후퇴하는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후퇴하고 또 항복하는 데 있어서 저항하며, 실제로는 항복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밉니다. 미국이 탈레반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호전적인 이슬람주의자, 지하디스트라고 그러죠. 성전을 하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나쁜 인간들이죠. 호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통치 아래 처하게 만드는 것을 정당하다고 확신한다. 네, 탈레반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최신의 그런 무기들, 그 중엔 211대의 훌륭한 비행기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탈레반에게 다 선물로 주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앞으로 미국인들 죽이고 또 미국을 공격하도록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그렇게 엄청난 거의 100조죠,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미국으로 따지면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1,000억 불. 네. 네, 그런 돈을 이제 준 것입니다. 무기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향후 몇 달, 몇 년이 지나며 바이든과 동일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지, 아프간 사태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 네. 바이든이 말하는 대로, 예. 참 이번에 이 바이든의 뭐 형편없는 모습이 이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판단에 큰 오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뻔뻔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한 2, 3일 전에 ABC 방송, 뭐 리버럴 방송이죠. 뭐 좌파 방송입니다. 스테파노플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가 있어요. 역시 물론 리버럴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네.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리버럴 같은 편인데, 네. 리버럴 대통령에게 리버럴 앵커가 질문하면서도 표정이나 모든 데서 아니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네, 딱 잡아떼는데, 정말 아주 이번에 바이든의 위상이 콱 추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바이든의 진정한 진면목이구나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네. 6개월 동안의 허니문이 끝난 것뿐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이번에 정말 아주 낮아졌습니다. 미스터 바이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스터 바이든은 실패한 철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책임지기를 거부했다. 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철수를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아주 그냥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실패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한 번은 치러야 될 문제인데, 당연한 건데,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미국의 장래가 암담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이 바이든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네, 이 탈레반 대표들까지 이제 백악관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협상한다고 그러고, 그거 시작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친 그 덫에 내가 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다시금 거짓된 주장을 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사설에서 3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2번이나 부정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네, 대통령에게. 거짓된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덫에 빠져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바꿀 거 바꾸면 되는데 무슨 덫에 빠져. 남에게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전임자 3명, 클린턴, 부시, 오바마, 아니죠. 부시, 오바마, 트럼프, 네, 클린턴 빼고. 이 3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작 나오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왜 진작 안 나왔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아프간 사람들이 충분히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프간 지도자들이 도망을 친 것과 그 대통령 도망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전에 군부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미국이 주는 그 돈들을 다 그냥 슬쩍슬쩍 다 개인적으로 해서 그냥 날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게 도망을 친 것과 우리를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이 일찍 떠나지 않은 것까지 비난했다. 아프간 통역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죠. 네.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혹시 아프간 정부가 제대로 잘할지 모른다 해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 그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쉬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참 비열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요. 네, 여기 뭐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비난받을 만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그 배후에 또 미국의 바이든의 책임도 커요. 바이든이 눈에 띄게 비난하지 않았던 한 그룹은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었고 그의 테러범 후계자들을 보호할지 모르는 탈레반이었다. 네, 한 그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탈레반만 비난하지 않고 다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비난하지 않았고 남들 다 비난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the buck stops her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말을 해서 유명해졌죠. 네, 그 말이요. 최종적인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하면서 비난을 몽땅 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참 아주 비겁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대통령은 카불에서 펼쳐진 끔찍한 장면들, 특별히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넌지시 언급했지만 다시금 그런 상황으로 인도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자기 실수는 그냥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참 진짜 철면피 같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미국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1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거대한 활주로만 까는데 1억 불 미국인들의 납세자들의 돈을 쓴 그 최신의 그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리 내주었습니다. 미리 내주었어요. 미국의 그 민간인들 다 소개시키고 나서 해야 될 일을 7월 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번 그 9월 1일까지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 사건. 2021년 9월 1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주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맞춰서 이 미군 전체를 다 빼겠다고 하는 그런 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 이 정책자들이 자기를 우쭐하게 내세우려고 하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 나라가 망하고. 여기 지금 그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그거 쫓기느라고 말이죠. 자, 미국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지금 카불의 상업용 공항을 통제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돌아간 미국 군인들 뭐 3,000명 한다고 그러더니 4,000명, 6,000명, 이제 뭐 10,000명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공군기지를 왜 내주어요? 이 카불에서 한 40여 마일밖에,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공군기지를 왜 내주고 이제 와서 이러냔 말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죠. 미국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겁니다. 미국의 군용기에 매달려서 있다가 C-17 공중에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한 아프간인들을 포함해서 그 애들 그 청소년들이에요. 시장에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 애들이 어머니는 놔두고 그냥 애들이 2명이 다 그냥 공중에 추락해서 그냥 떨어져 죽은 겁니다. 세상에. 책임이 누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바이든에게 있어요. 왜? 그가 그만큼 그 책임이 많기 때문에. 공항의 혼란스러운 장면들은 이 대실패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이미지들일 것이다. 네. 그 뭐 세계적으로 그 뇌리의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죠.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911의 반복인 것이다. 9.11 사건 때 그랬죠. 그 쌍둥이 그 빌딩 거기에서 뉴욕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나니까 그냥 그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그냥 막 몸을 날려서. 지금 이번에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큰 불행입니다. 이것은 미스터 바이든이 9.11의 20주년을 철수 마감 시간으로 선택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책임을 지는 대신에 미스터 바이든은 해외의 군사적인 임무에 지쳐있는 미국인들의 감정을 이용했다. 2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미국의 제일 오래된 전쟁, 오래 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forever war라고 얘기하는 eternal war, 영원한 전쟁,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쓰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랫동안 하니까 지쳐있는 미국인들의 감정을 이용을 했다. 자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해외 파병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강력한 효과를 바란다. 왜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에 우리 미국인들의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데 말이죠. 효과적이죠, 그건. 네. 조금 이따 이제 거기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모든 대통령이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임무 수행을 단지 다른 나라의 내전에 개입해서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부정직했다. 그렇습니다. 내전에 개입해서 싸운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이 20년 동안 그 일을 위해 거기 있었어요. 솔직해 보십시오. 참 거짓되기 짝이 없어요. 미국이 그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도와주려고 거기 있었습니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좀 보면 미국은 여자들을 학교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자들 학교에 보내거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네이션 빌딩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니죠. 핵심 임무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범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싹 빼버리고 마치 그냥 자기들이 헛되이 피를 흘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런 식으로 부정직한 것이죠. 참 이런 그 국제적인 이런 그 관계 질서에서의 아주 냉혹함, 그리고 거짓됨, 이런 것을 이번에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인자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하면서 아주 속으로는 이렇게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생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탈레반의 승리는 이제 전 세계로부터 젊은 이슬람 전사들을 끌어모을 것이고, 어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들은 미국인들과 미 본토를 그들의 시야에 둘 것이다.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나라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 테러범들을 은신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나라가 생겼으니까, 탈레반 정부가 또 보호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뭡니까? 미국인들 죽여야 되겠다. 미 본토에 테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이 테러에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것 때문에 10년 안에 미국의 이 대량 살상무기, 예를 들면 이 핵무기 같은 게 미국의 어떤 도시들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이건 소설을 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안에 미국의 핵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70%까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문을 열어주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바이든은 아프간에 있는 캠프들을 치기 위해서, 거기 이제 테러범 캠프들이 있으면, 아프간에 이제 탈레반 치하에 생겨났으면 가시선 밖의 테러 방지 대책 능력, counter terrorism, over the horizon capacity,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 테러범들을 방지하는, 그것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지만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데서 발진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 걸리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다. 미국을 참 아주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 이 바이든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 함부로 만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으니까. 참 큰 위험 가운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미스터 바이든은 그의 아프간에 관한 결정의 퇴를 두름에 있어서 부정직했다. 네. 여기 또 부정직이 나오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완전한 철수와 수많은 군인들을 파병하는 것 중 하나라고 다시 거짓되게 말을 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그 탈레반과 협상을 맺었는데 5월, 6월 달 동안에 다 완전 철수하는 거로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그 탈레반과 트럼프 사이에 맺은 이 협정을 내가 깨버리면 우리 미국 군인들을 대규모로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서 그 많은 피를 흘리는데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은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 좌파, 바이든 아주 이번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그 바이든의 그 연설을 듣고 인터뷰도 보고 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부정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가? 네. 바이든의 군부와 민간인 자문들은, 네, 군인이면서 자문하는 사람들도 민간인 자문들은 아프간 군대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군력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천의 병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뻔히. 그러면서 아주 모르는 것처럼 참 철면피죠. 참 거짓말쟁이죠.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 군 장성들이나 또 이미 미국의 그 뭐 CIA 정보국장을 지냈거나 뭐 미국의 합참 의장을 지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만 남겨두면 미국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면 아프간 군인들이 우리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거죠. 최근에는 피를 제일 많이 흘린 군인들이 아프간 군인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1년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아프간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아프간 군인들이 미국이 그 제공력을 안 제공해주고 정보도 안 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네. 미국이 떠나면 비행기도 쓸모가 없어요. 부품도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정보도 없고 그러니 아프간 군인들이 그냥 진짜 아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바이든 책임이 큽니다. 수천 명만 거기 남겨놨어도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또한 미국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죠. 바이든이 철수하기로 마음먹었을지라도 그는 탈레반이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들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했다. 탈레반이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써야죠. 당근과 채찍을 다 뺏어가고 도망가기 바쁘면서 무슨 탈레반이 협상을 합니까? 저놈들 도망가기 바쁜데 뭐 협상을 해. 밀어붙이면 되지.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바이든이에요. 미스터 바이든은 아프간 지도자들 아슈라프 가니 그리고 압둘라가 탈레반과 협상을 하라는 자신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을 했다. 탈레반과 협상을 하라고 내가 했는데 바이든이 한 얘기가 그 아프간 대통령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압박 아래 탈레반과 수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 탈레반과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했죠. 왜?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니까. 네.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거는 다른 나라 레스트예요. 한국도 레스트예요. 미국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직 시절에 한국에서 철군하고 뭐 철수하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등등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벌써 탈레반과 이 가니 아프간 대통령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내가 협상을 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이죠. 문제는 탈레반은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 놔두면 저절로 무너지는데 무슨 협상이야? 이거죠. 탈레반은 미국이 떠날 것이고 군사적 승리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떠나려는 거 철수하고 도망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선한 리버럴 국제주의자들처럼 이 선한 굿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그런 얘기예요. 모든 어리석은 리버럴, 좌파, 인터내셔널리스트, 국제주의자, 요새 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들처럼, 네, 다른 리버럴처럼 리버럴인 미스터 바이든은 외교만으로 외교적인 결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좌파들이.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 정부 보면 그냥 한국의 모든 방어 그런 그 능력을 다 그냥 무너뜨려 놓고 그냥 막 그 김정은이 그냥 막 그 저 옷걸음 잡고 그냥 막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아이고 협상하자고 평화하자고 막 이러는 참 여기나 거기나 좌파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악설이에요. 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근데 이 좌파들은 성선설을 믿어요. 사람들은 본래 선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얘기하고 타협하고 외교하고 그러면 돌아서 공산주의자도 그렇고 뭐 탈레반도 그렇고 이슬람주의자들도 그렇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이 아니라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간인들과 그들의 인권, 또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이든의 주장, 이것은 국제주의자들의 헛소리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헛소리한다. 네. 우린 미국은 떠날지라도 바이든이 한 얘기가 우린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것이다. 그들의 인권과 여자들의 인권을 우린 지속적으로 우린 보호할 것이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여자들 암흑시대로 데려가고 있다. 말랄라라고 하는 그 탈레반에서 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다가 구조가 된 그 당시에 아주 청소녀였죠. 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된 데서 액티비스트가 됐습니다. 탈레반과 싸우는. 이번에 그냥 그 학교에서 이제 오다가 얼굴에 총을 탈레반이 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자들 지금 죽이고, 네. 각 집마다 문 두드려서 너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어? 색출해서 죽이고, 별별 짓으로 다 죽인다고 그래요. 네. 목줄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자들에게, 짐승 같은 자들에게 그냥 넘겨줘요? 바이든이? 참, 그 죄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수천 명만 남겨놔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이제 아프가니스탄 군사들이 사기가 있어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주의자들의 공동체는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좌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만 하지 뭐. 아프간의 인권이 어떻고 저쩌고 말이나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미스터 바이든의 지원, 서포트라고 하는 말은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했던 여자들의 문을 두드릴 때, 너 아프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 그런 여자 없어?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는, 못 되는 위안이 될 것이다. cold comfor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린 미스터 바이든이 몇몇 책임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엉망인 상황을 고칠 것인지를 설명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런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필요한 미국인들의 항복을 초래함에 있어서 그 자신이 주요 설계자였음을 명백히 했다. 그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이든은 그 허수아비고, 주위에 누구들이 다 이게 해서 바이든은 생각도 지금 못하고, 지금 뭐, 노령이 되고 뭐 아주 그냥 무슨 뭐 병에 걸리고 뭐 등등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해나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그 자신이 주요 설계자였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그의 대통령직의 나머지가 잘 될 것을 예고하지 않는다. 이제 막 7개월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3년 한 5개월 동안 잘 될 것을 예고하지 않는다. 전 세계는 항복을 정치적인 용기로 포장한, 정치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 항복은 정치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또 후퇴하면서도 이건 전략적인 지혜다. 이렇게 묘사하는 대통령을 봤다. 네. 참, 우리 이런 사람 보고 있죠. 네.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세계의 악당들은, 김정은이도 포함하는 겁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관해서 바이든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네. 세계 여러 악당들이 이렇게 이 경우를 가지고 이용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간 미군 철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합작품이다. 이거를 한 며칠 전에 그 존 볼턴, 이 미국의 안보 그 NSC, 그 국가안전보장 뭐 위원회, 네, 거기에 이제 어드바이저였었죠. 네, 장관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여서 거기서 일을 했었죠. 이 존 볼턴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간 철수는 미국에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추진할 때 하지 말라고 볼턴이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존 볼턴이 사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존 볼턴은 정말 여기 아주 전문가죠. 아프간 철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 기지가 돼버린다. 그럼 미국에 위험하다. 우리 한국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무슨 뭐 말하고 그럴 때, 트럼프가 말하고 그럴 때, 존 볼턴이 막 막았죠. 네. 우리 존 볼턴에게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존 볼턴의 기지와 그 용기로 말미암아서 그때 속지 않았죠. 네. 김정은에게 속지 않았죠. 한국에 큰 유익을 끼친 인물이 이 존 볼턴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뭐 어젠가 오늘 나왔어요. Trump hopes no one remembers. He pushed for a full Afghanistan withdrawal in June. 이거는 트럼프는 그가 6월에, 이번 6월, 지난 6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가 엄청 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추진해 놓고 난 다음에도 바이든이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 인벌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느라고. 둘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 네, 뭐 반트럼프의 선봉장, 미국의 여성 대통령감입니다. 리즈 체이니
미 하원 의원이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위험을 초래한다. 트럼프 때도 강력히 반대했고 이번에도 바이든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저도 아프간 철수하고 뭐 한국에 철수하고 그러는 거 전 반대입니다.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가 그때 자기 반대한다고 월몽고라고 전쟁광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옳지 않죠. 또 이분은 이제 프리토리우스 전 아프간 사령관이었고 CIA 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아프간에 미군 3,500명을 주둔시켜라. 그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맥마스터 전 중장이면서 또 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회 자문이었죠. 존 볼튼의 역을 먼저 했던 분이죠. 아프간에 2,500인지 3,500인지 하여튼 주둔시키면 된다. 이건 뭐 미국의 마이크 밀리 합참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미국의 군부에서 강력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것을 NO 해버렸죠. 책임은 바이든 혼자 져야 돼. 여러분 또 두 번째 알 것은 미국의 여론에 따라서 한국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이번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네. 미 싱크탱크 연구소의 시카고 카운슬 여기에서 7월 7일에서 26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주 아프간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무려 70%가 됐는데요. 이번에 막 이런 걸 보면서 8월 13일 이후에 5개의 여론조사를 이제 모아보니까 찬성은 45에서 53%로 줄었고 반대는 32에서 37%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네, 여기 전쟁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미국인들이 그냥 아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뒷일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탈레반이 지배하게 되면 여기 또 아이시스나 여기 또 알카에다나 무슨 뭐 이런 다 폭력 테러범들이 다 들어가서 또 아래를 틀고 여기서 이제 또 뭐 미국을 공격할 텐데 그건 왜 생각을 못 해? 참 현명하지가 못하죠. 네. 이렇습니다. 이 바이든의 급속한 철구는 바로 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70%가 원하지 않냐. 이것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번에 조치하다가 이번에 도리어 당했죠. 네. 점수를 크게 잃었죠. 그냥 제일 지금 그동안 취임한 가운데 제일 인기도가 떨어지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굴욕 정도라고 하지만 이 개인에게는 아프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미국민에게도 큰 불행이고 아프간의 철군이 미국의 여기 지금 그 빅터 차 한국인이면서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교수입니다. 미국의 교수인데 지금은 CSIS 여기에 그 부소장을 지내는 빅터 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사로 올 뻔했던 분이죠. 네. 아프간 철군이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상이 바뀌면 미국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네. 한반도의 현상이 바뀌면 미국 여론이 달라진다. 여론이 달라지면 또 이런 식으로 철군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국의 평화 정권에 동의해서 문재인 정권 말하는 겁니다. 미군을 철수하려 했다면 가짜 평화라도 미국 내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진짜 위험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그냥 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뭐 삼총사 같이 막 돌아가는데 정말 불안했죠. 근데 저도 그래서 막 싸웠던 겁니다. 지금은 불안이 한숨 내려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을 접을 수는 없어요. 네, 그 가짜 그 비둘기 평화 정권의 가짜 평화 거기에 트럼프가 덥석 그냥 하겠다고 철군하겠다고 했으면 미국 내에서 그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거예요. 항상 이 한국에 평화가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여론에 따라 이게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주 반미 감정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좀 만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고개를 흔들고 바이든 그렇게 고개를 흔들고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우리 아프간에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건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문제였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 이 급진 좌파들, 이 빨갱이들 소동을 부려가지고 미 대사관 담장을 막 넘어가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사드 배치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주고 미군들에게 수모 주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놔두게 되면 미국의 여론이 나빠진다는 거죠. 아프간과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공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이 제일 최전선에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그걸 보장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한국이 만약에 이 정부가 아주 반미 정부가 들어서고, 네, 그래서 반미가 아주 노골화되고 팽창화되면 그때는 이제 여론이 바뀌죠. 또 미국의 정책가들의 오판에 의한 실패, 이번이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를 장악하는 일은 거의 있을 것 같지 않다. highly unlikely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 국무총리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확 바뀌고 그럴 것 같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토요일 날 정권이 토요일 날의 하루 만에 정부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 드러나죠. 마이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 아프간군은 아주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뭘 저항을 해요? 이 정책가들이 이렇게 눈이 멀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에 실패하게 될 때 바로 아프간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랬죠. 에치슨 라인을 1950년에 그었습니다. 1월 달에. 한국은 딱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고 일본, 필리핀, 네. 한국, 대만은 다 그냥 제외해 놓고 그래서 6개월 후에 여기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북한군이 기습 침략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이 이것 때문에 큰 불행을 겪었습니까? 이 정책가들이 이렇게 실패함으로 미국 자체에서도 그 진주만 기습이 있겠냐 이러다가 기습당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책가들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크 티슨이 이제 요 근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좌파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한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평가절하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크 티슨은 텔레그래프가 얼마 전에 미국의 100명의 보수들, 95명의 아주 뛰어난 보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부시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미국의 보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지금 지난 11년 동안 계속 칼럼니스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리버럴 신문이지만 이런 보수 컬럼니스트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건 가지고 나쁜 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티슨이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됐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좌파 한겨레 이런 데 보면 진짜 아주 그냥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지금같이 북핵이 있는 동안에 게다가 50톤인가 정도 되는 그 생화학 무기가 있는 동안에 사실상 우리 없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혀 없다. 한국뿐 아닙니다. 독일도 포함하고 일본도 포함해서 미국 동맹국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는 없다.
이 말도 사실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모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북한의 지배 아래 빠르게 통일됐을 것이다. 이 말 우리가 듣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전시작전권 뺏어오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뭐 으스대고 말이죠. 그 뭐 내용은 없고 실력도 없고, 네, 그러면서 뭘 으스대긴 뭘 으스대요. 제정신 아니죠. 바이든이 아프간의 한 일을 과거에 트루먼이 독일, 일본, 한국에서 했다면 오늘 세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바이든이 이렇게 대실책을 범한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하고 또 글을 썼는데, 제가 좀 그 글을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티슨이 쓴 글입니다. 댓글에 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철수하자는 얘기냐? 그렇게 댓글의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나? 그럼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기 지금 닉슨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 관장이 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전쟁을 아프간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또 다른 테러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린지 그레햄 미 상원 의원은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간은 테러범들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위험해졌다. 네, 이 말이 또한 사실입니다. 전 미국이 어렵게 되고 또 그래서 세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과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용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한국과 미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